저는 57살 된 박인숙이라고 해요. 딸 하나만 데리고 이혼으로 홀로 버텨온 세월이 벌써 13년째예요. 그 긴 세월 동안 매일매일이 싸움이었죠. 직장 다니며 딸을 키우고 밤늦게 집에 와서도 웃는 얼굴로 서연이를 맞이하려 애썼어요. 서연이가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평생의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엄마, 나 결혼할 거야 라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 한가운데서 상상도 못할 일이 터져버렸어요. 바로 제 딸의 장인어른이 될 분과 금기를 깨고 말았거든요. 아니, 솔직히 그분 때문에 제 마음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고 해야 맞아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다 보니 감정이 점점 커져갔고 어느 늦은 밤 그분의 입술이 제게 닿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그 광경을 목격해버렸고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의 마음이 나 혼자만 향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죠. 결혼식 직전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를 피하기로 했어요.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비슷한 아픔 겪으신 분들 공감 가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려요.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제 인생의 가장 뜨겁고도 쓰라린 장을 펼쳐볼게요. 서연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34이라는 나이가 결코 늦은 건 아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서연이는 밝고 똑 부러지는 애예요. 어린 나이부터 제 곁에서 의젓하게 자라줬죠. 이혼 후 제가 혼자 키웠지만 제 고생스러운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으려 애썼죠. 회사에서 피곤해도 집에 오면 밝게 웃고 서연이 학교 행사 때마다 챙기고 그런 아이가 괜찮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한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예비 사위 도연이는 36, 차분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안정된 직장도 있고 무엇보다 서연이를 소중히 여기는 게 느껴졌죠. 그 아이를 보는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데이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엄마, 도연 오빠는 나한테 정말 잘해라고 하니 저도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더 기뻤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양가 부모 상견례를 잡았어요. 그날이 모든 시작이었어요. 문제는 양가 부모 상견례에서 싹 텄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날부터 제 안에서 무언가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비 사돈 최재만 씨예요. 처음 본 순간 키 크고 꼿꼿한 자세가 인상적이었어요. 회색 양복 차림에 나이든 티가 나지 않을 만큼 단정했죠. 머리카락에 살짝 새치가 섞였지만 그게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63살이라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악수할 때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 손길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13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으니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재만입니다. 아, 네. 박인숙이에요. 반가워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이혼 후 13년 남자랑 제대로 눈 맞춘 적도 없었으니까요. 딸만 쳐다보며 살았죠. 그게 제 전부였어요. 남자라는 존재는 멀리했던 세월이 길었어요. 상견례는 분위기 좋게 흘러갔어요. 재만 씨는 모든 걸 원칙적으로 설명하시더군요. 결혼 준비 일정부터 양가 역할까지 세세히 말씀하셨어요. 예단은 이렇게, 청첩장은 저렇게 하시며 노트에 적어가며 말씀하시니 프로페셔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듣다 보니 듬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시아버지가 된다니 서연이가 복받았다 싶었죠. 식사 중에도 아이들 이야기로 웃음이 터졌어요.
식사 끝나고 젊은이들은 먼저 빠져나갔어요. 서로 할 이야기 많다며요. 부모님끼리 더 이야기하시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와 재만 씨만 남았죠. 조용한 식당에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포크 소리만 울릴 뿐이었죠.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아직 시간이 이른데요. 좋죠. 그럼요. 근처에 괜찮은 데가 있어요. 근처 카페로 옮겼어요. 창가에 앉아 아이들 얘기하다 보니 자연스러웠어요. 재만 씨는 아내를 10년 전 암으로 잃으셨대요. 치료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목소리가 낮아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저려왔어요. 아들을 홀로 키우며 얼마나 힘드셨을까 상상만 해도 눈물이 핑 돌았죠.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라고 하시니 제 이혼 후 밤들이 떠올랐어요. 아들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알아요. 아들이 잘 커져서 다행이에요. 당신도 따님 혼자 키우셨다면서요. 존경스럽네요. 어떻게 그 세월을 버티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버텨온 거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직장 끝나고 집 오면 서연이 밥 챙기고 숙제 봐주고 피곤해서 쓰러질 때도 많았죠. 서로 미소 지으며 위로를 주고받았어요. 그때부터였나 봐요. 외로움을 공유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처럼 홀로 버텨온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스르륵 열리는 느낌이었죠. 카페를 나오는데 가벼운 비가 내렸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에 작은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도 재만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상한 기분이네 하며 스스로를 탓했죠. 며칠 지나 재만 씨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웨딩홀 보러 가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이 바빠서요. 우리끼리 미리 봐두면 어떨까요? 3군데 정도 추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같이 가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서연이도 바빠서 걱정이었거든요. 사실 가슴이 살짝 설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기대됐죠. 13년 만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처리해온 세월이 길었으니까요. 웨딩홀 예약부터 예산 관리까지 다 제 몫이었죠. 주말에 만나 3곳을 돌았어요. 첫째는 너무 화려해서 부담스럽고 여기서 결혼하면 사진은 예쁘겠지만 비용이 하시며 계산기 두드리셨어요. 둘째는 시설이 좀 낡았어요. 분위기가 맞지 않았죠. 조명도 어둡고 손님들이 불편할까 봐요라고 서로 의견 맞췄어요. 3번째 보러 가는 길에 점심을 먹자 하셨어요. 점심 아직이시죠? 식사부터 하시죠. 웨딩홀은 천천히 봐도 돼요. 배고프면 판단이 흐려지니까요. 근처 식당에서 밥 먹으며 서로의 과거를 털어놨어요. 재만 씨는 직장 스트레스, 아내 잃은 후 방황, 아들 덕에 버텼다고요. 술도 많이 마시고 여행도 다녔지만 결국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더군요. 라고 하셨어요. 그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이 제게 스며들었어요. 저도 이혼 후 외로움, 딸 때문에 일어섰다고 했죠. 밤마다 울며 잠든 날들도 많았지만 그건 말하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떠난 후 서연이가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의 웃는 얼굴 보면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당신은 정말 강하시네요. 그 세월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나 같으면 무너졌을 텐데. 아니에요. 딸 앞에서만 그랬죠. 속으로는 무너질 뻔한 적 많아요. 병원에 입원할 뻔한 적도 있었죠.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도 아들 때문에 버텼지만 당신처럼은 못했을 거예요. 존경스러워요. 그 눈빛이 따뜻했어요. 이해받는다는 느낌, 오랜만이었죠. 1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아픔을 알아주는 듯 했어요. 식당을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재만 씨 생각이 났어요.
내일 또 연락 올까? 하는 기대가 스멀스멀 피어났죠. 그 후로 만남이 잦아졌어요. 청첩장 디자인 고르고, 예단 준비하고, 웨딩홀 세부 사항 논의하고, 매번 2-3시간씩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바빠서 우리에게 맡겼죠. 그게 핑계가 됐어요. 엄마, 아버님께 부탁해라는 서연이 말에 자연스럽게 연결됐죠. 어느 비 오는 날 청첩장 샘플 보러 갔다가 카페에 들렀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쏟아지는데 재만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요즘 외로우신 적 없으세요? 나처럼 홀로 지내다 보니 그런 날이 많아서요. 밤에 TV 소리만 들려도 허전하고. 많아요. 솔직히 매일이에요. 딸이 있지만 밤이 되면 집이 너무 넓게 느껴지죠.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그래요. 저도 그래요. 아들이 독립한 후로 더 그렇네요. 부엌에 앉아 커피 마시다 보면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빗소리가 우리 대화를 감싸줬어요. 그 순간 서로의 외로움이 공명하는 기분이었죠. 커피를 다 마시고 나오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재만 씨가 우산을 펼치며 같이 쓰시죠. 젖으시면 감기 걸리실까 봐요. 하셨어요. 하나의 우산 아래 어깨가 스치는데 심장이 요동쳤죠. 이건 위험해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온기가 제 몸에 스며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문자를 받았어요. 오늘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비 조심하세요. 짧은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울렸는지 몰라요. 답장으로 저도요. 다음에 또 봐요라고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어요. 이미 마음이 기울고 있었죠. 그날이 터닝 포인트였어요. 웨딩홀 최종 계약 후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 병을 비웠어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니 대화가 깊어졌죠. 젊었을 때 꿈 후회되는 일들, 아이들 결혼 후 계획까지. 은퇴하면 여행 다니고 싶어요. 혼자서는 재미없지만이라는 말에 저도 나도 책방 열고 싶었어요 라고 털어놨어요. 차 안으로 들어서서 신호 대기 중 재만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인숙 씨, 이대로 보내기 아쉬워요. 당신 목소리가 자꾸 떠올라서 잠이 안 와요. 그분의 입술이 제게 닿았어요. 부드럽고 뜨거운 키스. 13년 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어요. 몸이 떨렸죠. 입술이 스치고 숨이 섞이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죄송해요. 술 기운에 내가 실수했어요. 용서하세요. 괜찮아요. 나도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집에 들어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인지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재만 씨의 입술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후 관계가 깊어졌어요. 재만 씨 집에 처음 간 날 빈집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 마시다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 외로움을 어떻게 참았는지. 당신 만난 후로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요. 나도요. 당신 목소리가 자꾸 떠올라요. 13년 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옷이 흐트러지고 손길이 서로의 몸을 더듬었어요. 뜨거운 숨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죠. 목덜미에 키스하고 등을 어루만지며 욕망이 솟구쳤어요. 침실로 옮겨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오랜 세월 잠자던 욕망이 폭발하듯 깨어났어요. 서로의 몸을 탐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어요. 아침에 깨어나 재만 씨 품에 안겨 있으니 꿈인가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 만났어요. 차 안 한적한 주차장에서, 재만 씨 집에서, 좁은 공간에서도 서로를 탐하다 보니 중독됐어요. 블라우스 단추 풀리고 넥타이 풀리며 창문이 뿌옇게 흐려지는 밤들. 인숙 씨,
당신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울 줄이야라는 속삭임에 몸이 녹았죠. 인숙 씨, 당신 없인 안 될 것 같아요. 매일 보고 싶어요. 나도. 하지만 이건 안 돼요. 우리는 사돈인데. 서연이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외로움이 우리를 묶었죠. 문자로 오늘 밤 만나요? 하면 달려갔어요. 한강공원 산책하며 손잡고 걷던 날 석양 아래서 다시 키스했어요. 벤치에 앉아 은퇴 후 제주도 가서 살까 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더 좋을 텐데. 그 말에 심장이 뛰었어요. 나도 작은 책방 열고 싶었어요. 같이 하면 어떨까요? 꿈 같은 말에 웃었지만 현실을 알았죠. 금기된 관계라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서연이에게 전화 왔어요. 엄마, 요즘 밝아 보인다? 그 말에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짧았어요. 어느 오후 재만 씨와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사진이 서연이 핸드폰에 찍혔어요. 우연히 지나가다 본 모양이었죠. 집에 온 서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이게 뭐야? 시아버지랑 무슨 사이야? 내 결혼 망치려는 거야? 사진 봐. 손잡고 웃고 있잖아.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설명할게. 딸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딸의 울음소리가 머릿속에 맴돌아 잠을 이룰 수 없었죠. 그리고 더 큰 충격. 모르는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만 씨와 반년째 만나고 있어요. 당신이 그 사이에 끼어든 거죠? 그 사람 외로운 여자들 잘 흔들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재만 씨에게 전화했죠. 다른 여자 있었어? 나만 본 게 아니었어? 반년 전부터? 침묵 후. 미안해. 설명할게. 그건 그냥 당신은 달라라는 말뿐. 집 앞에서 그 여자와 재만 씨를 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죠. 그 여자와 웃으며 걷는 모습이 칼로 찌르는 듯 했어요. 재만 씨를 만난 마지막 밤 한강 벤치에서 아이들 때문에 정리하자. 우리 잘못이야. 도연이가 결혼 미루자고 해. 그래. 기 끝내자. 내 탓이야. 뒤돌아서는 그 뒷모습이 아직도 아려요. 집에 돌아와 울다 지쳤어요. 결혼식 전날 편지 남기고 부산으로 떠났어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시작이 더러워질까봐. 통장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 엄마 사랑해. 새삼 찾을게. 재만 씨에게. 착각이었어. 당신 빈자리가 평생 죄책감 되길. 외로움에 속은 나도 바보였어. KTX 안에서 서울이 멀어지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창밖 풍경이 흐려 보였죠. 부산 해운대 바다 앞에 앉아 새 삶 다짐했어요. 작은 원룸 얻고 카페 알바 시작했죠. 아침에 손님 맞이하고 커피 내리며 하루를 보내니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단순한 일상이 위로가 됐어요. 바다 산책하며 이제 나를 위해 살아. 다짐했죠. 서연이 문자가 왔어요. 엄마, 왜 떠났어? 결혼식 때 아버님 불편해 보였어. 돌아와. 답하지 않았어요. 딸을 위해 그래야 했어요. 재만 씨 연락도 무시했죠. 한 달 후 재만 씨가 찾아왔어요. 카페에서. 오해야. 당신만큼 진심이었어. 그 여자는 실수였어. 사라져요. 내 삶에서 당신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뒤돌아선 채로 보냈어요. 이제 자유해요. 외로움은 있지만 착각은 없어요. 여러분, 착각의 사랑은 이렇게 끝났어요. 외로움 때문에 흔들린 제 이야기예요. 금기된 감정의 대가였죠. 후회와 교훈으로 남았어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공유해 주세요.